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어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귀 속에 은빛 멜로디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전혀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마음을 어루만지는 리듬이죠. 그런데 지금 사우디, 이집트, 이란을 비롯한 19억 중동 인구 전체가 한글 열풍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슬람 사회에서 남성 중심 문화가 조용히 균열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여성이 글을 배우면 안 되는 거죠? 바로 한글이 중동 여성들에게 잠에서 깨어나는 열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한글이었을까요? وجدت 지금 이 كثيرا من 순간에도 المواقف عندما كنت 사우디의 أشتري من 지하 الباعة 교실과 المتجولين 이란의 다락방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무슬림 소녀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손으로 쓰며 꿈을 빚고 있습니다. 알라는 모든 존재에게 지혜를 나눠주셨습니다. 그 지혜에서 여성을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죠. 과연 国民、正统等 세종대왕께서 观念尤其传统。 1443년에 于是 만든 단 这有时候就会出 28개의 现一件比较 글자가 尴尬的事：买账的 어떻게 人也不是很多。 21세기 중동 但是谁也没有 여성들에게 想到， 자유의 一直 빛이 到1948 되었을까요? 年开始，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디아예요. 28살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살고 있어요. 6개월 전에 직장을 잃었었어요. 매일 리야드의 뜨거운 거리를 걸으며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매일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요. 밖에 나갈 때는 검은색 아바야를 입어요. 저희의 관습이거든요. 햇빛이 옷감을 내리쬐어요. 더위 때문에 피곤해지죠. 하지만 계속 걸어요. 계속 노력해요. 친구들은 항상 한국 얘기를 해요. 한국 음악이 나쁘다고 해요. 한국 영화도 나쁘다고 하죠. 한국이 저희 문화를 바꾸려 한다고 말해요. 저는 그들을 믿었어요. 왜 안 믿겠어요? 한국은 멀리 있잖아요. 그들이 저희 삶에 대해 뭘 알겠어요? 3월 15일도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됐어요. 아바야를 입었어요. 시내 중심가로 걸어갔어요. 또 다른 면접이 있었거든요. 잘 안 됐어요. 그 남자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슬프고 화가 났어요. 킹파드로드를 천천히 걸었어요. 저희 도시의 메인 스트리트예요. 많은 상점들과 높은 건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방에 있었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렸어요. 작은 식당들에서 음식 냄새가 났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걸음을 멈췄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는 게 들렸어요. 저도 올려다봤어요. 높은 건물 꼭대기에 거대한 화면이 있었어요. 화면이 밝게 빛났어요. 화면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호들이 있었어요. 아랍 문자가 아니었어요. 영어 문자도 아니었어요. 원과 선들이 이상한 방식으로 합쳐진 것 같았어요. 기호들이 화면을 가로질러 움직였어요.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름다웠어요. 어떤 건 태양 같았어요. 어떤 건 집 같았어요. 어떤 건 서 있는 사람 같았어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뭔가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한글이라는 단어를 말했어요. 그러고는 한국 글자라고 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이 이상하고 아름다운 기호들이 한국에서 온 거였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주변으로 모였어요. 모두 화면을 쳐다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리켰어요. 어떤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기호들은 계속 밝은 화면을 가로질러 춤췄어요. 그때 화난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남자들이 저희 쪽으로 뛰어왔어요. 종교 경찰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 돌을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분노로 빨갰어요. 경찰들이 화면에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기호들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그 기호들이 저희 전통을 해칠 거라고 했어요. 보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은 아이들을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남자들은 뒤로 물러났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계속 춤추는 기호들을 쳐다봤어요. 뭔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경찰들은 계속 돌을 던졌어요. 화면이 깜빡였어요. 몇몇 기호들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그것들이 제 마음에 낙인처럼 타올라 새겨졌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기호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한글이라는 단어를 치는데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춤추는 기호들이 제 꿈을 가득 채웠거든요. 원과 선들이 제 머릿속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보였어요. 아침이 되었을 때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몇 시간 동안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어요. 찾은 내용에 충격을 받았죠. 한글은 세종이라는 왕이 만들었더라고요. 600년 전에 이 글자들을 만드셨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기를 원하셨대요. 여성들도 배우기를 원하셨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배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글을 읽을 수 없거든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은 600년 전에 이 문제를 생각했다고요? 600년 전에 해결했다고요? 제 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슬픔도 아니었고요. 희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바야를 입었어요. 한국문화원으로 걸어갔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손에는 땀이 났고요. 사람들이 저를 거기서 본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건물 밖에서 다른 여성들을 봤어요. 저처럼 검은 아바야를 입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요. 모두 긴장해 보였어요. 모두 흥분해 보이기도 했고요. 그분들도 똑같은 춤추는 기호들을 봤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아무도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두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모두 궁금해했어요. 제 뒤에는 나이 드신 여성분이 서 계셨는데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제 앞에는 어린 소녀가 서 있었는데 계속 문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국인 남성이 밖으로 나오셨어요. 친근한 얼굴과 부드러운 눈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랍어로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최정훈입니다. 저는 여기 원장이에요. 오늘 저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오늘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로 하게 되는 거였어요. 정말로 춤추는 기호들을 배우게 되는 거였죠. 저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고요.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있었어요. 앞쪽에는 한국인 여성이 서 계셨는데 밝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이 될 거예요. 선생님께서 검은 마커를 들어 올리셨어요. 화이트보드에 원을 그리셨어요. 그냥 단순한 원이었어요. 그것뿐이었죠. 이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글자예요. 이응이라고 불러요. 혼자서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원 옆에 직선을 그리셨어요. 선이 똑바로 서 있었어요. 이것은 아라고 불러요. 아, 소리를 내요. 원과 선을 함께 놓으셨어요.
하나의 기호가 되었어요.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함께하면 아가 돼요. 방금 여러분의 첫 한국어 단어를 읽으신 거예요. 저는 보드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분 만에 저는 한국어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2분 만에 춤추는 기호들이 의미를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김 선생님께서 더 많은 기호들을 그리셨어요. 퍼즐 조각처럼 어떻게 맞춰지는지 보여주셨어요. 각 기호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각 기호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한국 글자는 입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을 보여줘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혀를 가리키셨어요. 치아를 가리키셨고요. 기호들은 말하는 모습의 그림 같았어요. 이 시간 동안 저희는 14개의 자음과 10개의 모음을 배웠어요. 글씨를 쓰느라 손이 아팠어요. 머리가 꽉 찬 것 같았고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났을 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중 아무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소중한 무언가를 찾았거든요. 춤추는 기호들의 열쇠를 찾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첫 일기를 썼어요. 글자들이 종이 위에서 낯설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 것이었어요. 제 손으로 만든 거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저는 다시 태어났어요. 매주 저는 한국문화원에 갔어요. 매주 더 많은 기호들을 배웠죠. 김 선생님은 저희에게 글자를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음과 모음을 함께 맞춰서 새로운 소리를 만들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죠. 그런데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배우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자리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매번 수업 때마다 문 밖에서 실망한 얼굴들을 봤어요. 300명의 여성들이 대기자 명단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분들도 춤추는 기호들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 여성들이 안쓰러웠어요. 제가 처음 한글을 봤을 때 얼마나 신나했는지 기억났거든요. 얼마나 간절히 배우고 싶었는지도요. 그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다려야 했죠. 어떤 분들은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제 방에 앉아서 한글 공책을 봤어요. 이제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었고, 제 이름도 쓸 수 있었죠. 기본적인 문장도 만들 수 있었어요. 그때 작은 식물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무서웠어요. 저는 진짜 선생님이 아니었거든요. 겨우 한 달 배운 게 전부였죠. 하지만 대기자 명단에 있는 여성들보다는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시작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와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이름은 살마예요. 거의 60살이 되셨고 알아봐도 잘 못 읽으세요.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니셨거든요. 어머니, 지하실을 써도 될까요? 다른 여성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외국 글자를 가르치는 건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화를 낼 수도 있고 저희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도 제 눈에서 뭔가를 보셨나 봐요. 희망을 보셨고 목적 의식을 보셨죠. 오랫동안 생각하신 후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조심해라, 나디야. 하지만 그래, 지하실을 써도 된다. 첫날 밤 5명의 여성분들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아바야를 입고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오셨죠. 긴장해 보이셨지만 설레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 지하실은 작고 어두웠어요. 작은 화이트보드 하나와 몇 개의 마커,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배우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마커를 들 때 손이 떨렸죠. 이 여성분들이 저를 믿고 배우러 오셨는데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김 선생님이 저에게 그려주셨던 그 원을 그렸어요. 모든 걸 시작하게 해준 단순한 원을요. 이게 이응이에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혼자서는 소리가 안 나요. 여성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셨어요. 어두운 불빛 속에서 눈이 반짝이셨죠. 원 옆에 세로줄을 그었어요. 이건 아예요. 함께 쓰면 아 소리가 나죠. 기호들을 합쳤을 때 한 분이 깜짝 놀라며 숨을 들이마셨어요. 다른 분은 미소를 지으셨고요. 마법이 일어나는 걸 보고 계셨던 거예요. 춤추는 기호들이 살아나는 걸 보고 계셨죠. 주마다 더 많은 여성분들이 오셨어요.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5명이 되었죠. 곧 저희 지하실이 가득 찼어요. 바닥에 앉으시는 분들도 있고 의자를 나눠 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작은 종이 조각에 글자를 쓰셨죠. 어머니가 가끔 계단에서 지켜보셨어요. 어느 날은 아래로 내려오셔서 저희와 함께 앉으셨어요. 어머니도 배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나 같은 늙은 여자도 이런 기호들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커를 건네드렸어요. 어머니, 김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요. 어머니의 첫 글자는 삐뚤빼뚤했어요. 손이 떨리셨거든요. 하지만 처음으로 한글로 당신의 이름을 쓰셨을 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글을 배울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구나. 하고 속삭이셨어요. 저희 지하실 교실은 비밀스러운 세계가 되었어요. 다른 동네에서 온 여성분들도 계셨어요. 젊은 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도, 부유한 분들도, 가난한 분들도 계셨죠. 하지만 모두 같은 꿈을 나누고 있었어요. 춤추는 기호들을 읽고 싶다는 꿈이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읽기 연습을 했어요. 아는 단어가 나오면 가리키며 웃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우면 적어두었죠. 사랑이나 고마워요 같은 간단한 단어들이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지하실 밖에서는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자들이 외국 글자를 배운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희가 문화를 잊고 있다고, 불경스럽다고 말했어요. 저희 비밀 교실이 영원히 비밀로 남을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도 없었죠. 춤추는 기호들이 저희에게 너무 소중한 걸 주었거든요. 희망을 주었어요. 매일 밤 한글 일기를 썼어요. 저희 수업에 대해서 용감하게 배우러 온 여성분들에 대해서 썼죠. 저희 지하실 어둠 속에서 정원처럼 자라나는 미래에 대해서도 썼어요. 저희는 더 이상 그냥 글자만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저희 비밀 지하실 수업은 매주 참가자가 늘어났어요. 소문이 돌의 틈을 찾아 스며드는 물처럼 퍼져나갔죠. 여성들이 자매들에게 얘기했고, 자매들은 친구들에게, 친구들은 이웃들에게 전했어요. 얼마 안 가서 좁은 공간에 20명의 여성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제 친구 아이샤가 엄청난 아이디어를 냈어요. 아이샤 아버지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었거든요. 아이샤는 그곳을 한글 카페로 바꾸고 싶어 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이샤, 그건 너무 위험해요. 사람들이 보면 화낼 거예요. 하지만 아이샤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지하실에 숨어 있는 것에 지쳤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을 보길 원했어요. 나디아,
저희가 영원히 지하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용기를 내봐요. 많은 논의 끝에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카페 이름을 한글을 만든 왕의 이름을 따서 세종이라고 지었어요. 간판에 한국 글자를 넣었고 메뉴도 한글로만 썼어요. 커피, 차, 케이크 마이너스 모든 게 춤추는 듯한 기호들로 적혀 있었죠. 개업 첫날, 저는 너무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화난 남자들이 오면 어떡하지? 경찰이 문을 닫게 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하실 수업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가장 먼저 왔어요. 한글로 커피를 주문했고 자랑스럽게 메뉴를 읽었어요. 친구들과 딸들을 데려오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 다른 여성들도 왔어요. 한글을 본 적이 없는 여성들이요. 벽에 있는 이상한 글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몇몇은 간단한 단어들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2주 동안은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커피를 팔고 글자를 가르쳤죠. 여성들이 함께 웃고 배웠어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시작됐어요. 화난 남자들이 저희 카페에 왔어요. 저희에게 소리를 지르며 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외국 글자는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몇몇은 창문에 돌을 던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성 손님들이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함께 일어서서 화난 남자들을 둘러쌌어요.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는 그냥 커피 마시고 있어요. 그냥 글 읽는 법을 배우고 있을 뿐인데 그게 죄인가요? 남자들은 떠났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의 아름다운 카페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요. 그때 모든 걸 바꾼 일이 일어났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희 카페에 들어왔어요. 젊고 잘생겼으며 중요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카페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그는 저희 한글 메뉴를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아이스커피라는 단어를 가리켰어요. 한국어로 발음해 보려고 했는데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노력했어요. 저는 파드 빈 하산 왕자입니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저희 나라는 변화가 필요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왕자가 저희 카페에 오신 거예요. 진짜 왕자가 저희 일을 지지해 주시는 거였어요. 기적 같았어요. 왕자의 방문이 텔레비전에 보도됐어요. 신문들도 한글 카페에 대해 기사를 썼어요. 좋은 기사도 있고 나쁜 기사도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더 큰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회사인 삼성에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우디 여성 500명을 고용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한국 글자를 아는 것이 여성들이 똑똑하고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다른 한국 회사들도 따라했어요. LG도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어 했고, 현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사우디 회사들도 한국 글자를 아는 여성들을 고용하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한글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업과 관련된 것이 되었어요. 돈과 관련된, 미래와 관련된 것이 되었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일은 BTS가 리야드에 왔을 때 일어났어요. BTS는 유명한 한국 음악 그룹이에요.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우디 여성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저희 카페에서 경연대회를 열었어요. 여성들이 한국어 읽기 실력을 보여주러 왔어요. 젊은 학생들도 있었고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모두 춤추는 기호들을 배운 분들이었어요. 우승자들은 BTS와 함께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도 7명 중 1명으로 선택되었어요. 그 거대한 무대에 서서 6만 명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가수 RM이 한국어로 저희에게 말할 때 몇 단어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글을 배워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할 때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졌어요. 공중에 한국 글자 모양을 만들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글로 저희 도시 위에서 반짝였어요. 그날 밤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춤추는 기호들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나라 전체를 바꿔놨어요.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고 회사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왕자와 팝스타들도 저희가 하는 일을 신경 써주고 있었어요. 처음에 5명의 여성에게 가르쳤던 작은 지하실이 아주 멀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모든 성공은 그 첫 번째 용감한 발걸음에서 나온 거였어요. 모든 승리는 하나의 간단한 원과 하나의 직선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된 거였어요. 저희는 글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BTS 콘서트 이후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제 온 세상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죠. 텔레비전 기자들이 저희 카페로 찾아왔어요. 신문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알고 싶어 했어요. 정부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한글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 제2언어가 될 거라고 했죠. 모든 학교에서 여성들이 한글을 배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저희 나라의 미래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했었죠. 이렇게 빨리 변화가 일어날 줄 믿을 수가 없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미워했었죠. 한국 문화가 저희에게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한국 글자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 살마가 모든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했어요. 저희의 여정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사막의 한글꽃이라고 제목을 지으셨죠. 그 책이 아주 인기가 많았어요. 한국 사람들도 읽었죠. 텔레비전 회사에서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어머니가 첫 번째 사인회를 하셨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분들이 울고 계셨죠. 어머니의 이야기가 희망을 준다고 했어요. 60세에 처음 글을 배우는 여성이 배우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는 걸 모든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저는 60년 동안 침묵했어요.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글이 저에게 목소리를 주었어요. 사우디 정부에서 저에게 새로운 대학의 총장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사우디 국립세종대학교라고 불렀죠. 제 역할은 전국의 여성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개교일에 500명짜리에 3,000명의 여성이 지원했어요. 작은 마을에서 온 여성들도 있었고 큰 도시에서 온 여성들도 있었어요. 18세인 분도 있었고 70세인 분도 있었죠. 모두 춤추는 기호들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저희 지하실에서 한글을 배웠던 친구 파티마가 큰 전화회사의 사장이 되었어요. 45세에 첫 번째 한국 글자를 배웠는데 이제는 수천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었죠. 한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파티마가 신문사에 말했어요. 한글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집에 앉아서 일도 없이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중동의 다른 나라들이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두바이에서는 여성을 위한 한국 대학을 지었어요. 쿠웨이트에서는 한글 학교를 열었죠. 예멘처럼 전쟁이 있는 나라에서도 비밀 한글 수업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저희 거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 글자가 곳곳에 나타났죠. 상점 간판에는 아랍어 옆에 한글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한국어와 아랍어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죠. 학교 가는 아이들이 손에 한국 글자를 써가며 연습했어요. 초등학교에서
한글을 정규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어린 여자아이들이 아랍어, 영어와 함께 한국 글자를 배웠어요. 제가 이런 학교들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공책을 보여줬어요. 나디아 선생님, 제가 쓸 수 있는 걸 보세요. 7살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완벽한 한글로 저는 배우는 것을 사랑해요라고 썼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자라날 거예요. 외국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배움이 남성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예요. 교육이 어디든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는 걸 알 거예요. 22개국이 포함된 아랍연맹에서 협정에 서명했어요. 모든 회원국이 여성을 위한 한글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했죠. 한국어가 중동 전체의 공식 언어가 되었어요. 서명식에서 저는 대통령들과 왕들과 함께 서 있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저희의 여정에 대해 말해달라고 했어요. 큰 화면에서 춤추는 기호들을 처음 보고 무서워했던 그 젊은 여성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희의 어두운 지하실 교실에 대해 생각했죠. 배우기 위해 모든 걸 걸었던 용감한 여성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희는 이상한 글자들에 대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어요. 제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배움에는 경계가 없다는 걸 발견했죠. 교육은 모든 사람의 것이에요. 오늘날 제가 리야드를 걸어 다닐 때 지하철에서 한국 만화책을 읽는 10대 소녀들을 봐요. 손자들에게 한글로 편지를 쓰는 할머니들을 봐요. 한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구인 광고를 봐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광경은 저희 학교들에 있어요. 모든 교실마다 한국 알파벳을 보여주는 포스터가 있어요. 한때 신비로운 춤추는 모양들처럼 보였던 그 기호들이 이제는 오랜 친구들처럼 친숙해졌어요. 때때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한국이 저희 문화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했던 그 화난 여성을 기억해요.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웃음이 나와요. 한국이 저희 문화를 파괴하지 않았어요. 저희 문화가 자라는데 도움을 줬어요. 춤추는 기호들이 저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배움이란 저희가 가진 것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배움이란 저희 인생의 그림에 새로운 색깔을 더하는 거예요. 매일 밤 저는 여전히 한글 일기를 써요. 하지만 이제 저 혼자가 아니에요. 중동 전역의 수백만 여성들이 한국 글자로 자신들의 생각과 꿈을 써요. 저희는 혁명이 항상 무기나 폭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했어요. 때로는 혁명이 한 글자씩 일어나죠. 때로는 호기심 많은 한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로 결심할 때 변화가 시작돼요. 모든 게 시작된 그 지하실은 이제 박물관이에요. 5명의 여성이 처음 한국 글자를 배웠던 작은 방을 보러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와요. 작은 화이트보드가 아직 그곳에 있어요. 플라스틱 의자들도 아직 그곳에 있죠. 하지만 그 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희망, 용기,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여성들의 힘이요. 이게 제 이야기예요. 이게 저희 이야기예요. 춤추는 기호들이 어떻게 춤추는 꿈이 되었고,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K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